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는 굉장히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데 지금 좀 잦아들어가지고 뭐 통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니네요. 예. 하여간 어제는 3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폭염주의보까지 폭염경보였습니까, 주의보였습니까, 이렇게 내렸던데 이제 이 비로 날씨가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미국 대선 TV 토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해리스가 조금 우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나 봐요. 그 부분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우리하고 큰 관련되는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그래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하고의 관련된 생각을 이 두 후보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또는 그 당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주 전문적이고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언급할 바는 아니고, 하여간 트럼프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 왔었는데, 전에 4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을 그 보고 있는 트럼프의 시각, 아주 장사꾼 정도의 시각,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아주 그런 기분 나쁘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면서도 미국에 조금 중요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물론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됐는가. 그냥 김정은이하고 뭐 세 차례 만났습니까? 한 차례는 무산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그러면서 뚜렷한 성과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 일반 장사꾼들이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 생각,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세계에서 친한 지도자가 푸틴이라 했었고, 또 푸틴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것 같고, 그냥 우리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둘러리였죠. 둘러리 쓰면서도 둘러리를 서줬는데도 김정은이는 무슨 삶은 먼 머리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그대로 다시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그 영향을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리스한테 후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확연한 대북 시각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해리스가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똑똑하다고 하고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독재자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하며 조종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해리스가 이렇게 공개를 했죠. 집권 시 대북 강경책을 펼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해리스가 이제 집권한다면 대북 강경책을 좀 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사설에서는 봤고요. 한경입니다. 한국경제 12일 사설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자기를 두려워했으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 자신이 집권 땐 김정은과 좋게 지내 도발을 억제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 반대라는 주장이다. 이런 아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잠깐 멈췄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북한이 그 핵을 갖다가 더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성능으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알지.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두 당이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새 정강에서의 동맹 규정도 큰 차이가 난다. 새 정강입니다. 지금 이제 뭐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은 한국을
14차례나 언급하면서 소중한 동맹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한국을 언급조차 않고 동맹의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강조했다. 트럼프가 틈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왜 한국은 그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얘기는 좀 내밀하게 대놓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걸 갖다가 미국 국민들이 자기를 갖다가 미국을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은 한국하고 조용하게 물밑에 협상을 해야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충분하게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어떤 비용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무지하게 들이대는, 하여간 일반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만 힘만 야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다 내세워 가지고 약자를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사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두 당과 후보의 한반도 접근법이 180도 다르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할 해리스보다 트럼프 집권 시 대처하기가 험난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전번에 트럼프 할 때를 보니까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세계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이런 사람은 미국 뿐만 아니고 지구상에서 요즘은 이제 어떤 지구상에 어떤 정치를 하는가가 다른 나라들하고도 영향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도자들은 정말로 개념이 정리가 되고 이런 좀 철학적인 사회를 또 좀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좀 전체적으로 온 지구의 나라들이 호혜평등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지금 조금 기분 나빴고 어떤 한 나라가, 더구나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은 지구 전체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끌겠다는 이러한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과거 JMC 주한미군 첫수를 거론한 바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재개해 치적으로 내세우고 한미훈련을 없애는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안보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트럼프 재선보다는 영향이 적겠지만 민주당 새 정강에서 북한 피해가가 쑥 빠진 것에서 볼 수 있듯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그 정계에서 내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70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더 많이 이제 양산할 거라 그러고, 그걸 또 소형 핵무기화 시켜가지고 여러 개를 더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걸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양보,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체제를 갖다 구축하고 있는 저 팀들에 대해서 그걸 바라기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야당과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는데, 저 북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에 지금 아직 꽉 차 있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를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신사적인 생각에 기대해서 우리는 비핵화를 주장하겠다. 이건 너무 천진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일본과 함께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사용하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방해책이다. 미국이 언제까지 칠함대를 우리 한반도 주위에 배치하고 일본에서 핵 전략 자산을 갖고 있다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충분하겠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정치인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일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한반도 핵 안보 상황은 갈수록 이중해지고 있다. 푸틴은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은 핵무기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핵 운용 지침을 개정해 북중러 핵 공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핵 군축은 사실상 깨졌다. 김정은은 이 틈을 노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했다. 불투명한 안보 현실에서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든 북핵 폐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까지도 북핵 폐기 원칙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애교상으로는 이렇게 주장해야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안보 현실에서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대비를. 근데 이 말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가 축구가 너무 약했을 때 맨날 어떤 예선전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비기고, 이런 맨날 시나리오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국민들을 갖다가 피곤하게 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무장을 하고 반드시 그건 방어용으로 이제 사용해야 돼. 방어용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아주 고도화된 나중에 이제 전술적인 무기가 만들어져서 그 지구상에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저 핵무기 자체는 바로 그 발사하기 전에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구 전체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무기만 파괴시켜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트럼프의 어떤 선전에 굉장히 기대를 걸면서 오늘 또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52명이 됐는데, 하여간 이 글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